진짜 이 저장 공간 때문에 자꾸 이전에 동영상을 다 지워야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러다가 지겨우면은 이제 카메라 사겠죠. 내 유튜브 전용 그 카메라를 사겠네요. 이러다가. 아유, 진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뭐, 이제 늘려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less is more라는 그 삶의 기조가 그러니까 맞네요. 내가 이제 그 뭔가 나를 채우고 나는 계속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만 저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와 비교해도 없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만족을 못하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0이 있어. 90이 있는데 10이 없으니까 그 10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90을 가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10이 없는 것만 보이겠죠. 그런 삶의 관점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삶이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점점 갖추어지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산을 가보자.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좀 그 환경을 좀 떠나서, 뭔가, 다른 활동을 찾고 다른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뭔가 몸을 좀 쓰면서 몸에 이렇게 좀 그런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좀 녹초가 돼보는 경험도 해보고 좀 그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추구했던 한쪽 면을 좀 등지고 다른 삶을 살아봤더니 익은 거예요. 조금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뭔가 아웅다웅되고 저걸 얻겠다, 뭔가 채우겠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기서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뭐, 내가 몸담았던 교회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가족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그냥 사람들과의 자기들이 맞다라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어서 아웅다웅하고 막 경쟁하고 치고받고 서로 막 비교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 내가 드라마를 안 보지만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겉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진짜 내가 저들보다 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아쉽지가 않고 좀 오히려 일부러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삶과 좀 다른 삶을 일부러 뭐 집도 그렇고 내 처지를 내 성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TV를 안 보고 산다고 했는데 나는 고상하고 교양이 있기 때문에 난 교양인이라 TV 안 봐. 이게 아니라 비우는 거죠, 이것도. Less is more의 일환인 것 같아요. Less is more.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 요식업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가서는 막상 일을 하면 저 거기서 파는 음식들이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사실 집에만 오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오늘도 사실 이제 명절이니까 너무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이것저것 왠지 식당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순댓국이나 뭐 감자탕이나 뭐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투박한 음식일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내가 간단 조리할 수 있는 거 밀키트로 많이 되니까 샤브샤브 뭐 무슨 고기 차돌박이 숙주볶음 이런 것도 이렇게 안 해볼 만한 거 손 많이 가는 것들을 그냥 시켰어요. 일부러 시켜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그냥 해 먹었거든요. 족발도 시켜가지고 족발도 내가 잘라주고 삶아가지고 자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막 요리라고 하기 어려운 완전 단순 조리 그냥 되게 간단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이고 먹고 했는데 전혀 뭐 밖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지금 남들은 뭐 전을 부쳐 먹을 텐데 뭐 지금 딴 사람들은 뭐 LA 갈비를 굽고 뭐 잡채도 하고 뭐 이 명절이니까 막 떡국도 먹고 명절에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마음속에 그게 없어서
불행하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래서 행복한 거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저 사람들보다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야. 분명히 명백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아. 내가 뭐 이 사람들보다 많아. 가진 게 많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내가 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더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그냥 단순히 나의 뭐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저를 봤을 때, 어쨌든 내가 그들보다 가지지 못한 거, 뭐, 집이나 또 차도 없고, 뭐, 번듯한, 뭐, 그럴듯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외식을 자주 해서 막, 이런저런 음식 다 알고, 뭐, 철마다 먹는 거 다 알고, 뭐,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 모르는 거 투성이고, 안 먹어본 거 투성이고, 그렇다 해도,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났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도 않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해서. 그게 내가, 뭐, 인맥도 그렇지만, 그냥 그 자체가 피곤한 거죠. 피곤함.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내가 안 하는 거만으로도 행복도가 올라가는구나. 내가 지금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 TV 하나를 안 보고 있는, 내가 집에서, 이 집에서 내가 누리는 아닌 거, 남들보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게 다 행복의 요소더라고요. 드라마도 아세요? 드라마를 어쩌다 유튜브 소치에 나오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그 감정적인 게 되게 그 드라마라는 게 이 감정에 아주 그냥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래서 TV를 안 보는 거 안에는 내가 훨씬 에너지 낭비와 에너지 소모를 덜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내가 TV를 안 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남들보다 비운 거예요. 한 가지 비운 게 있는 거야,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이 편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집이 뭐, 아주 비싼 집이고, 뭐, 아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 왔을 때는 뭔가 헐렁헐렁, 숨 쉴 공간이 생긴 것 같은 그 공간의 여력이 느껴지는 게, 여기는 TV를 안 보는 공간이거든요. TV가 없어요. 있는데 안 봐요. 지난번에 남편이 하도 축구를 조그만한 화면으로 불쌍하게 보고 있길래 내가 그냥 TV 틀어준 건데, 그냥 그거 외에는 보질 않아요. TV를 안 보죠. 뉴스, 드라마,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막 다 기빨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은 안 돼 있으니까. TV 안 보는 것도 하나 레스죠, 레스. 내가 레스예요, 레스. 내가 이거 남들보다 이거 더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의 비결이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기조가 평생 갈 것 같진 않아요. 비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우기를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비우겠어요, 제가? 이 비우는 이 과정이 끝나면은 언젠가는 채우는 순간도 오겠죠. 왜냐면 비운다는 거는 뭘 채우기 위한 걸 거 아니에요. 좋은 걸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비우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과 똑같이 채우고 있던 것들,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나도 꾸역꾸역 채우고 있던 것들, 이거를 디톡스라고 하죠. 디톡스 그런 거 내가 몸에다가 바르고 먹고 이런 거 안 해봤지만 그냥 내 몸에서 해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디톡스는 잘해요. 먹어서 뭘 배출시키고 뭐 얼굴에 뭘 발라서 배출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건 잘해. 안 먹어서 배출시키고. 자기도 알아. 그걸 뭘 해독을 하려면 비우고 버리고 배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삶에서 정작 그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가 진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지도 않아도 될 거, 남의 얘기, 남의 뭐 어쨌든 저쨌다, 남의 다 나와 관련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를 채워져서 이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 공간, 저도 지금 핸드폰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장 공간 때문에 맨날 지우고 또 이렇게 바쁜데, 우리도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장 공간이 너무 하루 종일 꽉꽉 차 있고 뭐 비울 날이 없으니까
생각을 뭐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참신한 생각, 나를 살릴 만한 다른 생각,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채워 넣기만 하고 채워 넣기만 하고 저 남들이 저거 했으니까 나도 저거 해봐야지. 저기 갔대? 나도 가봐야지. 오마카세를 먹었대? 나도 오마카세 먹어봐야지. 뭐 어디 일본 여행 갔대? 유럽 여행 갔대? 나도 가봐야지. 뭐 집을 샀대? 이게 뭔가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는 거, 보여지는 거, 그것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어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기보다 너무나 획일적이잖아요. 그 부자의 모습도 너무 획일적이고, 그냥 성공한 모습도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가파른 시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지 그냥 그 어떤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걸 해줘야 뭐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고 이걸 안 해주면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따라가기만 해도 바쁠 것 같아요. 세상 요즘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가 그거 하느라고 돈 다 쓰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 그때그때 눈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면서 답답해가지고 숨이 찬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남들이 다 하는데 한번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 공간이 나에게는 저장 여력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력 공간. 그 공간으로 인해서 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좀 더 나는 힘을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것이 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그게 플러스인 거예요. Less is more.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게 없어. 내가 차가 없어. 근데 차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물론 뭐 근데 뭐 교통비가 들죠. 차비, 버스비 들고 다 들지만 사실은 차가 있다고 해서 기름이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값도 들죠. 보험료도 들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차 유지비가 들잖아요. 근데 나는 차가 없어. 그렇지만 버스 타야 되고 버스 타는 거 알아봐야 되고 집에 나설 때 거기 목적지까지 가는 거 다 교통표 내가 알아봐야 되죠. 머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머리를 쓰게 돼요.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운동이에요. 다 운동. 차가 집에 있으면 집 앞에 나가는 것만 그나마 안 걷는 것도 아예 아시죠? 차가 있으면 운동 안 한다는 거. 근데 이 차가 없으니까 귀찮긴 하지만 시간 계산도 미리 해야 돼. 언제까지 갈래? 몇 시까지 가려면 몇 시에 나가야 되고 이런 거 계산 다 해. 시간 계산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버스 타느라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아니면은 버스도 너무 그때 자전거 타고 운동이 좀 부족하면 자전거 타고 운동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차가 없는 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레스인데 나한테는 more인 거예요. less is more. 그리고 너무 좋다. 이게 숨이 쉬어지죠. 그리고 또 나한테 뭐가 또 레스냐면 이런 집도 나 지금 뭐 집이 있는 집 다 전세 주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냥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거가 너무 좋고 내가 집이 이렇게 크고 막 뭐 아파트 이런 데 아니어도 아파트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만 집에 무슨 정석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아파트 살아보니까 아파트 살아봤을 때 단점을 다 겪어보니까 아파트 직전에 아파트였는데 안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답답하고 닭장이 따로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다 느끼겠지만은 실천을 못하는 거죠. 아파트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게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거기에 못 벗어나는 거는 그거잖아요. 레스가 싫어서 레스라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레스를 감수했어. 내 삶에 레스야. 저들보다 나은 게 아니야. 레스야. 부족한 거야. 근데 이 레스를 내가 감수했더니 그게 나에게 오히려 모어가 되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거 있더라고요. 난방병이라는 게 있다. 난방병. 냉방병이 아니라 난방병이라는 게 있대요. 난방병이라는 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어쨌든 너무 따뜻한데 요즘에 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사실 추운 거를 안 느끼고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봐봐요. 아파트 막 난방 빵빵하게 떼는 집에서 보일러를 잔뜩 틀어놓은 집에서는 반팔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집도 보일러가 잔뜩 떼. 그리고 나와서 지하 통로로 차를 타고 가면 바깥 공기 쐴 일 없죠.
그럼 지하 통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어디 직장을 가. 직장도 주차장에 갔다가 바로 건물 사무실로 이동하니까 찬바람 쐴 일이 없어요. 또 뭐 어디 뭐 레스토랑을 가, 어디 밥 먹으러 약속 장소를 가. 약속 장소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서 주차장에 내려서 바로 약속 장소 가니까 또 찬 공기 쐴 일이 없죠. 그리고 뭐 헬스장 같은 데도 운동할 때 차 타고 가. 그리고 운동할 때만 땀 흘리고 뭐 춥지도 않죠. 그리고 또 나와서. 그러니까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진짜 찬 공기를 온몸으로 막, 이렇게 차워, 추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난방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 때도 난방을 잘 안 했어요. 안 켰어요. 아예. 온수만 켜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살랑살랑 이게 서늘한 기운이 좋거든요.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찬 공기가 내 폐에 들어오는 게 좋고 막 이렇게 절절 끓는 막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저는 별로 안 좋아 답답해해요. 공기도 탁해지고 질도. 근데 차가운 공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살 때도 그리고 30평짜리 30몇 평짜리 그냥 제 거기 공간 그 아파트죠. 아파트 둘 다. 고층짜리 아파트 22층, 9층 막 15층 살아봤을 때도 항상 난방은 뒷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썰렁하는 게 좋아서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그 시원한 게 좋아서 그래가지고 난방을 안 켜고 온수만 켜고 이제 물 써야 되니까 하고 이제 그리고 추우면 가디건이나 이런 거 겉에 이렇게 뭘 걸치고 양말 신으면 되고 하니까 그 정말 추울 때는 전기장판만 있어도 되고 이렇지 공기 자체를 막 데펴가지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호흡기 질환도 사실은 그 공기가 너무 따뜻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환기도 안 시킬 거면서 어차피. 근데 그것도 들었어.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데 나오면 뇌졸중이나 이 혈압 그 혈관계통 질환 있죠. 혈관계 질환. 그게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바깥 공기를 안 쐬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따뜻한 데만 있었어. 한겨울 막 영하 12도 이런데 집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집에 있고 실내에만 있으면 모르는데 그 실내에만 있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혈관이 늘어나 있겠죠. 혈관이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팽창돼 있잖아요. 수축과 팽창을 해야 되는 혈관이 따뜻한 데만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면 늘어나는 거 아시죠? 따뜻하면 이게 늘어나 있잖아요. 넓어져.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혈관이 뭐가 막혀 있는 사람이어도 따뜻한 데 있으니까 혈관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완이 돼 있으니까 혈관이 이완이 돼 있으니까 혈관이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막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 따뜻한 데만 있으니까. 그냥 집안이 그냥 온통 자기가 다니는 실내가 다 따뜻하기만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혈관은 늘 이완이 돼 있으니까 혈관계에 어택이 올 수 없죠. 혈관계 질환이 뭐랄까 발병이 급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지만 않잖아요. 가끔씩 그래도 가끔 집 밖에 나가잖아요. 차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아니면 어떤 날은 진짜 뭐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날 갑자기 뭐 그냥 무슨 마음에 갑자기 무슨 바람에 찬 공기를 좀 쐬야겠다 해가지고 집 밖에 나갔어. 여행을 가자 해서 여행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여행을 갔어. 그러다 보면은 찬 공기를 쐬잖아요. 그럼 찬 공기를 쐬면 혈관이 이완돼 있던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그죠? 이렇게 따뜻한 데만 있으면 이렇게 이완이 돼 있던 혈관이 어떻게 돼요? 찬 공기 온도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확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혈관이 이완이 되어 있는 거에만 익숙하게 살던 사람이 그죠? 혈관이 이완이 돼 있으니까 혈류가 흐르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쐬고 차가운 공간으로 가면은 얘가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겠죠.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던 원래 그 안에 혈관 안에 뭐가 막 껴 있었어.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그런 질환에 위험에 노출된 거잖아요. 혈관계 질환에. 그런데 이완이 돼 있을 때 몰랐던 것이 이게 혈관이 수축되는 환경에 놓이면 갑자기 혈관 막혀 있던 것이 더 그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관이 좁아지니까 막힌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혈관이 늘어나 있었으니까 혈류가 흐를 수 있었는데 이 늘어났던 거지 이게 정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너무 따뜻한 데만 있으면 혈관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게 정상은 아닌데 혈류가 잘 흐르나 보다. 나 혈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 줄 모르고. 그냥 혈관에 늘어나 있으니까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혈관이 뚫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관의 상태는 똑같은데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실제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래서 막혀서 그런 혈관계통의 질환이 발생을 특히나 겨울에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뉴스에도 근데 본 것 같아.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쓰러진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와, 남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는 진짜 기똥차게, 헬스장에서는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어떤 혈기 왕성함으로 운동을 잘 해놓은 할아버지가 나오는 순간, 헬스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오는 동안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원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거죠. 헬스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땀도 흘리고 막 심장 박동 이렇게 폐활량, 심장이 얼마나 운동을 했겠어요. 막 심장 운동도 하고, 폐활량, 심폐활량 늘리고, 근육량 늘리고, 따뜻한 데서 운동하니까 피가 잘 돌고 이러면서 했는데, 와, 샤워하고 이제 딱 집 밖에 나와서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혈관이 수축하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망했대, 사망.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죠. 그냥 웬만해서 나오지 않겠지.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건강한 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추위로 인해서 갑작스런 추위를 몸이 감당을 못하다가 갑자기 온도차를 느끼면서 추위가 왔을 때 감당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조심해라 하는 의도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스죠, 레스. 난방을 잘 떼는 거. 난방이 완벽한 상태. 이거를 이게 더 부잣집 같고, 난방을 잘 떼고 난방이 빵빵하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만족스러운 것 같죠. 난방이 잘 되는 것이 만족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난방을 제거했더니, 그러니까 과도한, 아이고, 답답해. 나는 그렇게 막 따뜻한 거 싫어. 이렇게 그냥 내 개인 취향이지만, 그냥 그 과도한 난방, 돈을 아끼는 것보다도 그 난방을 레스야. 따뜻한 거 좀 감수했더니, 집에서도 집안이 따뜻하지. 난 집밖에는 집안에 차이가 없어, 우리 집.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물론. 근데 그 난방을 내가 감수했더니, 따뜻해. 아우, 좋아. 막 집에 오면 그런 느낌? 우리 집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내가 감수했더니, 레스야. 근데 결국, 난 집에서도 시원한 공기를 맡을 수 있어. 그 모호잖아, 나한테 모호. 난 집에서도 신선한 공기 맡을 수 있어. 우리가 환기할 때 바깥에 열면은, 신선한 공기, 내 폐로 시원한 공기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난 집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less is more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애들한테 저는 학원을 안 보내요. 학원을 안 보내고 대신 최소한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긴 해야 되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건데, 요즘에 이렇게 태블릿으로 다 하니까 뭐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블릿 이거는 선행도 아니고 딱 학교에서 나가면 진도 2주 전 정도, 학교에서 하는 거 예습 수준이죠. 예습 수준. 학교에서 배우는 거보다 딱 2주 정도만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지고 뭐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설명 나오고, 기본 설명 선생님 동영상 나오고, 뭐 문제풀이 이런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올렸어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거, 정말 예습 복습에 충실한 최소한의 공부만 시키지 학원을 안 보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레스잖아요, 레스. 아주 큰 레스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학원 보내느라고 학원비 벌려고 나가서 일하거든요. 학원비 벌려고 나가서 일한대요. 왜 뭐 자기 남편이 사업에 부도나서 나왔냐니까
그것도 있는데 남편 사업 부도 때문에는 안 나왔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니 그 학원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나왔다는 거 일하러.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게 더 중요한가? 집이 넘어가고 뭐 이런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학원비는 꼭 내야 되니 난 그부터 끊을 것 같은데 학원 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학원부터 끊을 것 같은데 이 엄마들은 학원을 못 보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집이 부도가 나서 남편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집도 좁은 데로 옮기고 차도 팔고 남편 벤츠 자기도 벤츠 아줌마도 벤츠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다 압류당하고 뭐 다 뺏겨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은 못 끊어. 자기 애들 학원을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비를 대려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학원이 진짜 이거는 진짜 사교육을 넘어서 학원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학원이 완전히 정신적인 우상까지는 아니도 완전히 학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학원이라는 존재가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랑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상황이 그들은 너무 당연한데 저는 그 학원을 안 보내는 게 당연하게 만들었죠, 저를. 그러니까 학원을 안 보내고도 공부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원을 안 보내고도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보겠다. 내가 뭐 대단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을 안 보내봐도 되더라는 거죠. 학원을 안 보냈는데 내가 그래 얘네들이 엄마 나 안 되겠어 학원 보내줘. 그러면은 언젠가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중3 때 처음 학원을 갔는데 아니 그 전에 피아노 이런 데 가봤지만 어쨌든 공부의 면에서 자기가 필요한 면에서 나 이거는 좀 해야겠어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